트렌드와 새로움을 이끄는 나라,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해 전 세계 압도적인 기업들이 성장하는 곳,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어느덧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곳, 바로 미국입니다. 앞서 제작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편에서도 자세히 다루긴 했지만 미국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부터 드넓은 땅들을 손쉽게 차지하면서 황무지였던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갖게 되는데, 심지어 멕시코로부터 빼앗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단 9일 만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수억 달러의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구입한 알래스카 또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 땅의 가치가 무려 10만 배가 뛰어버렸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위로는 얼음이 뒤덮인 캐나다가 내려오기 어려운 자연환경, 아래로는 넓은 사막, 저우로는 바다가 둘러싸면서 주변국들의 침략과 정복을 받기 불가능한 완벽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 속에서 미국은 안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는 그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필요 없이 문화 콘텐츠 수출액 1위 국가로서 너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대중문화의 본고장이 되었는데요. 미국이 강한 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사실 미국의 힘이 이민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미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초창기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도에 이민자 등 민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민족의 땅이 되었죠. 시간이 흐른 20세기, 아직까지 세계 패권은 독일과 영국의 영향력 아래 유럽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피해로 유럽의 힘은 점점 작아졌으며,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최강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문화는 세계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가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미국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에 사인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 건너오는 이민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가장 많고, 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러 오거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은 대체로 육체 노동자들이 많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시아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상류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60년쯤 되면 흑인과 아시아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더 많아져 백인 인구가 더 이상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 하죠. 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인과 아프리카 흑인들의 후손들, 수많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이곳은 각인각색의 매력으로 자신들의 개성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된 미국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등극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할리우드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엄청난 규모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영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죠. 애니메이션 하면 마블과 디즈니, 픽사가 압도적이고요. 심지어 스타크래프트와 오버워치를 만든 블리자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힙합이라는 장르 또한 1970년대 후반 뉴욕 브롱스 남쪽 빈민가에 거주하는 미국 흑인과 남미 청소년들에 의해 형성된 미국의 독자적인 문화입니다. 단지 동네에서 유행하던 힙합이라는 것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로 거듭나죠. 재즈 또한 유럽의 악기와 음악적 틀을 기반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특유의 감성이 혼합된 인종을 초월한 음악입니다. 여기에 블루스가 더해져 R&B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다양성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고, 그 독특함과 매력으로 음악과 연애, 게임, 각종 엔터테인먼트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막강한 정보력과 언론으로 전 세계로 전파시키고 있으며, 그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같은 다양성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어찌 보면 이민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예를 들면 세계 최고 부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며, 구글의 CEO인 손다르 피차이도 인도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가는 CEO도 사티아 나델라, 바로 인도인입니다. 결국에는 이민에서 오는 다양성의 힘이 현재 미국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이곳에는 빈곤선 아래에 사는 빈곤층이 4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빈부격차도 있는 편입니다. 할리우드가 있는 LA 시내의 스키드로우라는 지역은 노숙자들의 텐트가 쫙 펼쳐져 아예 빈민촌을 이루고 있죠. 공공 화장실도 부족하며 노숙자들은 플라스틱 양동이에 대소변을 해결하고 길가에 그냥 버리는 게 일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인종차별 의식이 있거나 이민자를 배척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놀랍게도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선 여전히 이민자에게 관대하고 열려있으며 차별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학연과 지연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메리칸 드림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차별을 받아온 흑인이, 그것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란 인물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가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수많은 인재들이 몰린다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법조계에서 활약하다가 마침내 국가 원수까지 되었죠.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역동성은 공교롭게도 이 다양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 기회의 땅은 어느덧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현재도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인종과 장애, 성소수자와 빈부 등 차별을 떠나 각자의 색을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매력에서 나오는 다양성의 힘, 과연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